셀프힐링 내용이 뭐냐면 자연치유 섭생법하고 그리고 자연치유 프로그램, 지금 엔자임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부분을 합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관리이사인 김건환 이사랑 기획이사, 프로그램은 점장 박경숙 이사가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 교육 방법은 칠판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거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저만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잖아.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자료를 충분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복습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거죠. 여유 있게 쳐다보지 말고 저만 바라보시면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의의가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 모르는 건 제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건 대답을 할 테니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9월 5일날 미리 그 스케줄 토요일 날이요. 예. 그러면 9월 5일날 그러면 참석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고 결국 내용 만약에 중간에 빠지더라도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밴드에 공유를 할 거고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복습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땅 차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여기 추상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치유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직접 그 시간 배우자마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틀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음양 오행 맥진법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당장 나부터 만져보고, 집에 있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 만져보고 하면서 자꾸만 실천 횟수를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거가 되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돌아가며 타버립니다.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교육 내용 1강부터 10강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 항상 똑같지는 않았고 조금씩 다 변화를 시켜 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하다가 내용을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뭐 사전에 제가 자료를 넣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고 한데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요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 있으면 한번 뭐 질문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고 싶습니다. 제목이 뭐죠? 자연치유 생태계인데, 자연치유 생태계란 말 자체를 뭐 한 큐에 또 생태계는 또 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PPT 파일이 준비된 게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하던 걸 저기 우리 기자 가져가 버리고 쓰던 걸 또 내갖고 제가 안 나오더라도 내용은 제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제 얘기만 먼저 들으면, 사실 PPT 파일 갖고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놓치더라고요. 거기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적으면서 오늘 해야 될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목적 부분만 잠깐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갈 건데, 자연치유사가 되어서 그러면은 뭘 할 건데, 그리고 자연치유사라는 게 국가공인 자격사냐? 아닙니다. 민간 자격사고요. 여기서 이제 민간 자격증은 드릴 겁니다만은 그냥 여기 수료했다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연치유 관광 포럼이라고 문화부 국제관광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받은 자연치유 관광 포럼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25일이죠. 25일 오후 6시에 힐링 포럼이라 그래서 잡지에 보면은, 잡지 한번 줘보십시오. 뒤에 잡지 있잖아. 좀 갖다 주세요. 저쪽에 하나 드리고. 제가 몇 페이지냐면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79페이지 다음 장. 오후 6시에 그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동관시 101호에서 포럼을 합니다. 2달에 한 번씩 할 건데, 제가 이 포럼을 2년 전에 제가 만들어서, 지금 그 이사장은 이제 그 이남택 박사라고, 지금 그 고려대 생명과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육사제 10년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좀 의미를 갖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소개를 사실 해야 되는데 소개 시간을 좀 아끼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자, 이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어요. 강의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보이는 거가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바다 속에 알래스카에 가면은 빙산이 있습니다. 그 빙산은 그 바다에 떠 있는 부분은 아주 그 일부에 지나지 않죠. 나머지는 다 빙산의 일각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할 때도 의식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잠재된 무의식, 내가 그 경험을 한 개별 무의식과 내 조상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 건강과 우리 몸과 마음이 다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런 맥락에서 그 세상도 마찬가지, 보이는 것만 그 어떤 기전을 밝히는 것은 탐구와 분석으로 쪼개고 또 쪼개어서 그 부분만 밝히는 겁니다. 그 부분 외에는 전부 다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지만 세상은 그 다른 부분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틀 속에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걸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미국의 양자학자 요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자꾸 적으려고 할 것 같아서 뭐 저는 글렌 레인이라고 퀀텀 바이올로지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은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자연 치유력을 키워라, 우리나라의 양자학의 최고의 대가이신 강길전 박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보이는 피지컬 스트럭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스트럭처와 또 우리 의식, 마음, 그 마인드 스트럭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하는 부분들은 피지컬 스트럭처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병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밝히는 과정들을 밟고 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 미병 상태에 있는 부분, 또 의식, 마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를 과학적으로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현재의 그 기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과학들이 조금씩 양자의학이 발달하고 또 그 앞에 나오는 그 후성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화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현원 교수라고 연대 그 설대 출신이시고 연대 그 원주에서 그 강의하시는 김현원 교수가 쓴 논문에 보면은 우주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물질이 그 3%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해할 수 없는 다크 매터, 그러니까 물질, 알 수 없는 물질이 22%나 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에너지가 74%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떠드는 거는 바보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한계가 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지 4%에 불과하다는 거는 참 아이러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우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운행 법칙이 뭐냐? 그러니까 우주의
섭리가, 자연의 섭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저는 여기 적어 놓았듯이 엔트로피 법칙과 에너지 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를 할 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다가 죽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육체는 어떻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생각인데, 생각은 빛보다 빠릅니다. 모든 보이는 물질은 퇴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정 선생님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보이는 건 다 이렇게 노화가 되고 퇴화가 일어날까요? 자연의 원리요. 예? 그게 자연의 원리죠. 자연의 원리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두 가지 법칙이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엔트로피 법칙이 있으면 난 엔트로피 법칙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물질의 파장은 그 빛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빠른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걸 김현원 교수는 3D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의식, 생각은 빛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의식은 죽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흩어지는 거죠. 다시 또 그게 모여서 또 다른 그 생명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된 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얘기를, 중요한 얘기라서, 뭐 이런 기회 때 얘기 안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막 부분에만 집착하지 않게끔 전체를 보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의 창조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우리 강명 씨는? 예? 모르겠어요? 예? 자신이다. 예. 또 우리 다른 분 없어요? 우리 저기 마스터님, 하나님 아닌가요? 그래, 그건 하나님만 주려면 예. 무슨 사람을 만든 부처님 좀 찾아주시오. 예. 자, 그 새로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을 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보는 시각에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거냐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의 원리라는 건 결국은 그 하늘의 섭리, 자연의 이치와 정도를 분별해서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자는 게 바로 그 정체성의 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씨 딴 얘기 하지 말고. 사물을 보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내용의, 그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옳다, 그르다, 아니면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어떤 그 의식이 생기는 거죠. 어떤 강한 어떤 그 의지가 생기거나 생각이 생깁니다. 그 생각이 하나의 강렬한 파동입니다. 우리 의식, 생각이 다 파동입니다. 그게 외부로 전달이 되어서 우주에 파동과 공명이 일어나고 증폭 현상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그 갖고 있던 은연과 현실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바로 내가 창조자라는 생각입니다. 그 밑에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한 현실 창조 과정 해갖고 정보를 습득하고 관찰, 인식해서 판단을 하면 그 생각의 파동이 우주 에너지로 공명이 되고 증폭이 되어서 물질 차원의 변화가 생기고 의도 창조자에게 현실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이 되나요? 그 책을 정리를 잘한 책이 이 제로라는 책입니다. 이 경기대 석사과정밖에 안 한 친구가 쓴 책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제로라는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바로 무국, 태극,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음양, 오행 이전 단계에 있었던 성수학을 비롯했을 때 무국을 말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얘기의 굳혀지기는 그러면은 실증 사례가 나왔던 실험 결과가 있느냐? 물 한 잔 좀 갖다 놓았어요. 자, 첫 번째는 그 밑에 보면은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자를 그 측정하기 위해서 구멍을 2개 뚫어갖고 그 관찰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전자라는 게 그 미립자 상태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봤는데 이게 만약에 입자냐 파동이냐를 구분할 때 입자면은 그 2줄 선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파동이면은 간섭 무늬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관찰자가 그 전자가 어떻게 그 이동 경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실험을 해보면은 이게 그 물질화 되어서 무늬가 이렇게 2줄로 선명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간섭 무늬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립자가 우리 생각, 의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실험을 한 게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가 그 생각, 사고하는 것들에 대한 그 실험을 하는데, 전자를 측정할 때 너무 작기 때문에 감마선, 파장이 가장 짧은 감마선으로 측정을 해요. 그 측정을 해보면은 그 운동 방향과 운동량이 그 감마선 자체가 비추면서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보이는 관찰하는 것이 다 자연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연이냐?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맞추어져서 드러나는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써서 관찰했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자연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본래 자연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자, 또 하나가 이게 아까 내가 창조자라는 얘기를 전제를 깔아두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사위 실험을 했는데 듀크 대학의 조셉 뱅크스 라인 교수가 그 무작위로 주사위를 던져가 그 숫자가 내가 의식, 마음에 영향을 받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실험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미국 과학학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그 숫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물질적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자연과 치유와 오늘 생태계 뭐냐 하는 얘기를 드러나기 전에 우리의 의념이 그 물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만의 창조자라는 거죠. 여기 지금 60세 이상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60갑자 넘으면 신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본성이 열려있고 영성이 진화될 수 있다면 신이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너무 조숙하네. 예? 너무 조숙?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갈망하고 내가 소망하는 게 하늘이 원하는 우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소망을 갖고 있고 갈망하느냐가 결국은 내 본성이 열리고 영성을 진화시킬 수 있는 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러면 나 개인만, 내 가족만, 내 새끼만 위해서 사는 것, 이거는 이제 소인배가 하는 거죠. 그것도 무시할 게 아니라 엄마가 애기 하나만 잘 키워도 그 애기가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애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는 함께하는 우리의 일부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이 원한다는 건 결국 하늘이란 말은 우주라는 말이고 그 만물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만물의 그 자연의 섭리를 순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뭐라고요?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거기에 부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을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책을 읽어서 누가 줬어요. 이름의 힘. 안동연 박사라고. 이거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소리의 파장이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이름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했고 장명법 하는 사람들을 다 엉터리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다는 아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갖고 제 이름 박포잖아요. 이름 좋잖아요. 그죠? 아닌가? 특이합니까? 예. 우리 곽기달 교수님 이름 특이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소리의 파장과 또 그 이미지의 파장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꼭 꼬집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 갖고 있는 남들이 생각하는 그 의념이 있다고요. 이 부분도 그 굉장히 좋은 파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게 그 부분은 맞는 얘기지만 다른 것까지 아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사주를 갖고 이런 풀이 하시는 분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그 각 시간대별 에너지가 다른다는 걸 알고 그 통계학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물론 우리 현대과학으로 따져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직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감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고 탐구하고 구체화시키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다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분석하고 탐구하고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쪼개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말씀을 아직도 안 됐어?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얘기는 PPT 파일 내용은 그 영상으로 해서 또 밴드에 올리거나 또 그 홈페이지에 올려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또 그 내용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한 내용들을 정리할 거고 그거를 지금 제가 이 글로 다 표현해 놓은 게 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난 2014년 12월 18일 날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난치병 치료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미래과학 토론회 개최하면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 PPT 파일이고요. 이 내용은 꼭 한번 읽어보시라.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데 분명히, 물론 이게 이제 자연치유 관광 포럼과 관련된 그 정책 제안까지 해놓은 내용이 있지만 그 앞부분, 그 부분 읽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변해 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갈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짧으니까 제가 마음이 바쁘네. 그러면 지금 50분에, 1시 50분에, 2시 50분에 끝나면 되는 거죠? 아니, 2시 반에 시작합니다. 2교시. 아니, 30분 늦췄잖아요. 아. 그러니까 1시 50분, 아니, 예, 2시 50분은 2시 끝나면. 50분까지 자, 예. 이 얘기를 좀 하죠. 이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치유와 치료가 어떻게 다른가? 이쪽에 좀 땡기겠다.
모음으로 바꿔서 이런 소리 나니까. 치자가 다스를 칩니다. 그죠? 그리고 요자가, 요자가 어떻게 되지? 요자가 맞나? 치유가 있습니다. 요게 요자인데 이게 병 고칠 료죠. 그죠? 요거는 병 나을 유입니다. 주체가 다르죠. 이게 제3자가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지가 낫는다는, 자기가 낫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게 무슨 자냐면은, 병들어 기댈 역자입니다. 병들어 기댈 역자고, 요게 안에 있는 게 횃불 역자예요, 횃불. 횃불. 누군가 횃불을 켜고 자세히 쳐다보면서 처치를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죠.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유자는 점점 유자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음심자가 들어있어요. 시간이 소요되고 병이 낫는데 점점 유자라는 건 시간이 소요되고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키입니다. 치료와 치유의 차이가. 그러면 치유는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to make a whole이고, 전체를 말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안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하자는 거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죠. 치료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님한테 진단을 받고 제3자의 간섭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게 의사 선생님이나 그 제3자가 치료를 해주는 거는 방해물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진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그 본의 아니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치유라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 고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의식으로 뭔가 작동을 시키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병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병이 나게 할 거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병이 고쳐집니다. 병이 상처가 나는데 아물잖아요. 이것도 이걸 뭐라고 자연 치유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 안에서 균형이 회복되거나 병이 났을 때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 치유력이 발현이 되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정이 자연 치유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핵심은 이 자연 치유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가 키잖아요. 맞죠? 여기 강길전 박사님 책에 자연 치유력을 키우라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했지만 여기에 솔루션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기 엔자임에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솔루션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겠죠. 키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자연 치유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이제 10시간 10회를 통해서 하나씩 물론 여기서 하는 거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자연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또 그걸 갖고 섭성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 현재 엔자임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영양 치유 쪽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잡지에 나온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체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여행을 가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음양 오행이 어떻게 나왔는지 시작되었는지 부분을 또 얘기를 좀 해야 다음 시간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 자라면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식물 중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그 가지 위에 뭐가 있죠? 선생님? 눈이 있어요. 그죠? 잎이 나오죠. 맞잖아요. 잎이 겨울 되면 떨어지죠. 그럼 그 잎이 떨어지는 걸 눈이라고 하죠. 그 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땅 밑에 있는 뿌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테가 되는 거죠. 흔적이. 물이 그 각각 개별적으로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눈 하나하나가 결국은 개별 생명체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나무라는 개체가 있지만 나무 속에는 하나하나의 그 생명체가 눈이라는 생명체가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제가 안 봅니다만 동물의 왕국 하면은 바닷속에 말미잘이나 해초들이 있어요. 해초를 이제 자세히 가까이서 찍으면은 막 촉수들이 막 이렇게 나불거리죠. 그 촉수 하나하나가 개별 생명체입니다. 산호초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생명 개체이지만 바로 그 촉수들의 생명 집합체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따져보죠.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60조 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세포가 60조이면서 또 뭐냐면 몸 안에 서식하는 공생 미생물이 600조 개가 있어요. 우리 몸은 인간이 그 지배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생물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기 지금 우리 효소온욕 오늘 그 회장님 하신 효소온욕 욕조 안에 미생물이 바실러스 코아굴런스라는 두음 속에 있는 메인 미생물이 몇 마리가 아니라 70조 마리씩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놈들이 인류의 시원의 시작에 인간이 있기 전에 미생물이 있었어요. 혐기성 미생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호기성 미생물이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 그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미생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 지구라는 개별 생명체, 그 우리 몸이라는 거는 하나의 개체이고 이지만 그 미생물들의 생명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 우리 이 지구 안에는 뭐 동물과 식물,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들 있죠. 그 생명체들의 생명 집합체가 지구라는 거고 우주라는 거는 이 지구나 달과 이런 위성들의 생명 집합체가 바로 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은 너와 내가 사실은 너는 또 하나의 나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얼굴이 다르고 뭔가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또 하나의 나일 뿐이라는 거죠. 위에서 바라보면은. 그래서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 함께하는 우리여야 된다는 그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우리 그 정체성 면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갖고 사실 자연치유가 뭐냐 이걸 제가 따져가다 보니까 뭐 한의학 서적도 많고 하지만 결국은 역사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우리 역사가 크게 보면은 뭐 우리 이전에 조선이 있었고 그 전에 통일신라입니까? 또 뭐 삼국시대에 있었고 고조선이 있었고. 그럼 고조선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는 분 있나요? 배달국이. 여기 제가 좀 뭘 적어놨는 것 같은데. 저 끝에 페이지 보면은 고조선이 1538년간 그 고조선이 있었고요. 그 전에 배달국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못 들었어요. 나는 못 들어봤어요? 단군하고 산웅이하고 예. 운영 다른 줄 알았는데 또 있었어요? 예, 그 전에 배달국이라고 1565년간 18대까지 그 환웅 시대가 있었고요. 그 전에 그 황국이라고 해서 1301년간 있었습니다. 그 수평마다 뭐 5천 역사가 아니라 1만 년에 가까운 9,700년 가까이 됩니다. 이건 내가 하나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한당곡이나 또 부도지에 나온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도지가 예를 들어서 누가 만들었냐면은 신라시대 그 박재상, 당신 박재상이 그 둘째 왕자 마사은, 눌지왕 둘째 왕자 마사은 데리러 일본에 건너가서 붙잡혀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건너가기 전에 만든 징신록이라는 15지 책 중에 일지가 바로 부도지입니다. 그 부도에 대한 걸 갖고 부도를 복원하자고 얘기하는 게 바로 신라 건국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사심을 갖고 그 상고사 얘기를 했겠냐 이거죠. 물론 상상의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 읽으면 그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마고 시대부터 마고성부터 시작하죠. 마고 할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르게 우리가 우리가 왜 저기 옛날에 할머니가 그 삼신할매라고 해서 물 떠놓고 베이잖아요. 그 마고가 그게 그 삼신할매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성생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근원을 갖고 있죠. 그 마고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마고 할매가 낳은 딸이 공의와 소이고 그 공의 소이가 낳은 아들이 각각 황궁, 그 청궁, 흑소, 백소로 갈라지고 이게 마고성에서 그때는 뭘 먹었냐면은 지유를 먹었어요. 지유. 땅에서 난 우유를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가 뭐 역사를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원적인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약간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고성이 지유를 먹었는데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줄 섰는데도 그날 지유가 떨어져서 못 먹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인간이 하루도 못 먹어도 지금 힘든데 이틀씩 이렇게 못 먹으니까 환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난 걸 못 먹게 하고 지유만 먹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이동하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축지법처럼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유를 먹다가 이제 그 한 분이 백소 씨의 후손인데 돌아오다가 포도가 너무 탐스러워서 따먹은 거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 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유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힘이 펄펄 나면서 이제 이 얼굴이 자꾸만 흉측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오음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자가 황궁인데 황궁이 다 모아놓고 그때 이런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넘어서 오미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오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황궁이 다시 본래의 하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복본하자. 복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소는 서쪽으로, 청궁은 동쪽으로, 그리고 흑소는 남쪽으로, 그리고 자기는 그 황궁은 북쪽으로 갑니다. 제일 추운. 그리고 간 게 바로 천산이고, 천산에서 그 자기 아들이 유인씨고, 유인씨의 아들이 한인 한국시대가 그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게 그 지금 부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오나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자연의 원리의 키를, 자연요법의 키를 어떻게 보냐면은 결국 음양오행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음양오행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한번 그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환인시대, 황국시대가 아니고 배달국 시대, 그 12번째 환웅이 이름이에요. 태우이입니다. 태우이 환웅의 그 12번째 아들이 복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복희가 자기들이 시주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복희가 바로 우리 후손이라는 거죠. 단 중국에 남아있는 거죠. 그 복희가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하수라는 물, 하수가 하늘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수에서 용마가 나옵니다. 용마. 말이 나오죠. 말에 흑백점 55개가 나옵니다. 우리 정 선생님 이제 한 번 더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 흑백점을 보고 이게 우주의 설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도입니다. 하도. 이 하도가 이제 3대 상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한 5,400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하도의 그 용마가 나오고 13년 후에 복희가 이거를 우주의 설계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한 해를 기념해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은 바로 우리 60갑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44년이 되면은 60갑자가 그 90번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대충 5,400년 전이죠. 6954니까. 자,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그 하도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그 음양오행습생법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연의 의성이라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현성 김춘식 선생님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의성이 누구냐면은 장병도 할아버지입니다. 아직 원주에 살아 계신답니다. 제가 한번 뵙고 싶은데 못 뵀습니다. 그분 책은 읽었습니다. 마음대로 병 고치게 해주세요라는 책입니다. 그 김춘식 선생님이 그 음식을 갖고 병을 고치는 그 음식 식이동원을 실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생식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끔 조목조목 자기가 직접 먹어보면서 구분을 해놨죠. 그거 연구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후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현재 한인 쪽에서 구분을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데 이쪽에 대체학 쪽에 그 주류가 김춘식 제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분이 하는 맥진법을 제가 다음 시간 정도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은 시연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 감각 있는 분들은 이제는 익히실 거고 뭐 안 되는 분은 안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건 본인 탓입니다. 제가 어쨌든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한의사 우리가 남을 고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공부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의 자연 치료를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를 하자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하자는 겁니다. 생활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체 주스 모델을 완성시켜 갈 겁니다. 6개월 내에. 그리고 힐링 카페 모델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비료 농약을 주지 않은 유기농이 아니다. 자연농법을 만든 농축수 임산물을 갖고 그 주스를 갖고 치유가 일어나게끔
그 기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빨리 접근할 수 있잖아요.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생식 먹기 쉽거든요, 사실. 자,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가 되고, 이건 하나의 맛배기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 그 엄청난 땅입니다. 인류 시원에 그 공룡들이 놀던 땅입니다. 그만큼 기온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을 살려야 되는데, 껍데기가 그 땅이 지금 비료, 농약, 제초제 뿌리면서 너무 황폐화됐다는 거죠. 이걸 복원하고 살려야 됩니다. 그 희망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특용 작물을 하면서 자연 재배 쪽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일깨워서 알려주고 책에 실어드리고 그분들이 이걸 진행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체 주스를 통한 힐링 카페 모델은 하나의 그 케이스에 불과한 거죠. 하나의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도에 대한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좀 하시고, 이게 음양 모형이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하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비에 그려진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가운데 5개의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의미상 숫자는 저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깥에 5개, 10개. 안에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있고, 바깥에 10개의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5개죠. 그러면 55개는 바깥에 또 45개가 있습니다. 밑에, 흰 점이 하나 있고, 바깥에 6개의 점이 있습니다. 검은 점이. 1, 6. 그리고 동쪽에, 3개, 안쪽에 3개의 점이 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8개의 검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3, 8. 그리고 위에, 서쪽에 안에 4개의 검은 점이 있고, 바깥에 9개의 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 9. 그리고 위에는 흰 점, 검은 점이 2개가 있고요. 안에 바깥에 7개의 흰 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설계도냐?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됐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은, 자, 지금 안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있어요. 맞습니까? 바깥에는 6, 7, 8, 9, 10 있어요. 안 1부터 5가 있고, 밖에 6부터 10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홀수와 짝수가 있는데, 검은 점, 흰 점이 있는 거 보면요. 검은 점은 짝수고, 흰 점은 홀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숫자가 보면은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잖아요. 이 상수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상수학. 자, 그래서 이 가운데를 뭐라고 보냐면은, 나중에 그때 만든 건 아니고, 복희가 나중에 그린 게 바로 복희 8개입니다. 8개. 8개에서 또 88이 64개가 나오죠. 그래서 주역과 명리학이 이어집니다. 물론 그게 있지만, 이걸 갖고 후손들이 만든 게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뭐라 보냐, 중앙이라고 해서 토라고 해서.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수라고 해서 수. 그래서, 그리고 위를, 여기 있는 거를
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쪽을 목이라고, 그리고 서쪽을 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는 1육수입니다. 2는 27을 하고, 3은 378이고, 4는 49금이고, 5는 50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숫자의 의미가 1부터 10까지 있는 건데, 1이 뭐냐면은, 1이, 물론 이게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건 1 이전에 0이 있죠, 0. 0을 바로 모국이라고 합니다. 1을 태극이라고 하죠. 2를 음양이라고 합니다. 3을 삼신이라고 합니다. 4를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사방이라고 합니다. 5를 오행이라고 합니다. 6을 육기라고 합니다. 7을 칠성이라고 합니다. 8을 팔괴라고 합니다. 9를 구궁이라고 하고 10을 신무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숫자 하나하나가 그 하늘의 이치와 관련되어서 설명이 되는 거고, 이 숫자를 갖고 아까 있던 사주나 그 24절기나 또 우리 그 사주를 그 60갑자 내용들이 전부 다 이걸 갖고 재해석해서 조합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양오행 했을 때, 요 숫자, 16수다. 뭐냐면, 수라는 건 뭐냐면은, 1이라는 건 태극이라는 건 가장 크다는 의미고,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0이라는 건 바탕을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태극은 아까 그 1일이니까 홀수죠? 선생님 좀 제 이해하시죠?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몰라도 저런 것도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극은 그 홀수니까 양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0은 뭡니까? 홀수니까 짝수일까요? 아니면 중립수일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음입니다. 예. 그러면은 자, 태극이 1이 시작을 말한다고 하지만 태극이 먼저일까요? 이 0이 먼저일까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연히 0이 먼저겠죠. 바탕이 먼저겠죠. 이 1이라는 건 물론 이제 음양이 있습니다. 음양이. 근데 이 1을 남성으로 한다면 여성은 0인 거죠. 예. 이렇게 하잖아요. 맞나요? 맞나요? 네. 이거랑 이거 차이잖아요. 네. 그죠? 여자는 그 바탕을 말하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자궁에서 들어오는 건 그 남편이고 그 나가는 거는 자녀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짧은 시간에 다 해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은 뭐냐면은 삼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음양이라는 건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짝이 있다는 거죠. 그 물질이라는 게 파동과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짝이 있다는 거고, 삼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삼자입니다. 왠지 3은 변화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끝은 어딜까요? 변화의 끝은 구입니다, 구. 그래서 구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3을 좋아하고 9를 좋아하죠. 근데 물질은 음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일을 했습니다. 물질이 극대화된 가장 큰 형태가 뭘까요? 8입니다, 8. 8개라고 표현하는데, 8은 그런 물질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미의 기준이 한국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서울대 고미술학 김원용 여기 나옵니다. 교수님 얘기에 가면은 한국 미술사 얘기에 나온 내용인데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의 미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화장을 짙게 하고 화려한 의상을 걸친 기생의 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미라는 의미죠. 근데 한국의 미는 이른 아침에 물동이를 머리에 인 시골 처녀의 미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 이 기준을 밝힌 게 천부경을 갖고 있고 여기 이게 하던데 또 이제 문왕이 만든 낙서가 있고 또 그 강정산이 만든 용담이 있습니다. 이걸 3대 삼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숫자를 갖고 하늘의 이치를 틀을 만든 거죠. 그걸 만든 게 우리 민족이고 천부경은 모든 종교의 시작을 거기서 비롯되었다. 또 하늘이 의학이 천부의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 그 해석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하기 전까지만 해도 후진국이라는 열등감에 쌓여 있다가 이제 월드컵 경기 좀 하고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좀 하면서 경제가 한 10위권 들어가니까 좀 자신감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자기만 아는 집착과 욕심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순화시키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건가?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거가 뭔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만든 민족이고 우리 선조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사는 사상체질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죠? 또 사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4가지가 있어야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의 모든 순행 원리는 5행으로 5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상화를 더 덧붙인 게 육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거의 핵심을 이제 원이 있으면은 원 수박을 잘랐을 때 가운데 있는 핵심을 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얘기하려면 또 끝이 없는 거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이거는 이 하도는 주로 위치와 재료를 말하고, 문항의 모델은 변화를 말합니다. 오행을 말할 때도, 이 오행하고 육기를 말할 때도, 오행은 원리를 말하고, 근원과 재료를 말하는 거, 육기는 운행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요 부분을 갖고 약간의 틀을 좀 만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토가 가운데, 자, 음양 오행 했을 때, 물론 이거를 태극부터 해서 음양, 사상 이렇게 나오는 툴을 또 그리고 8개 나온 것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하고 싶지는 않고. 자, 그러면은 음양은 이 후손들이 뭘 갖고 음양이 나왔죠? 자전입니까? 자전이고. 오행은요? 공전을 갖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김춘식 선생님은 이걸 갖고 모양도 다르더라. 어? 어디? 얼굴을 보고,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을 갖고 이제 구분을 할 때, 얼굴이 하늘이고요. 이 몸통이 땅이고, 사지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천지인을, 아까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천지인 얘기가 나왔네. 그걸 안 했구나. 인했을 때, 원이 있고, 네모가 있고 삼각형이 있습니까? 이걸 원이라고 하죠. 네모를 뭐라고 합니까? 방이라고 합니다. 세모를 각이라고 합니다.
요게 천이 원이고 방이고 각이죠. 제가 자연치유 협동조합에 보입니까? 보입니까? 요 그림 원 속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고 네모가 있어요. 이걸 천지인을 말하는 겁니다. 원방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방각을 조합해서 얼굴의 모양새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5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제 6기로 가면 이제 6가지인데, 자, 이 톤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원이에요. 아주 동그란 원이에요. 얼굴 모양이 동그란 사람, 특히 여성들 아주 동그란 분은 토기가 발달한 사람, 토기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 그 살림을 아주 단단하게 이 뭉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고하다고 하죠. 고하다고 하죠. 단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목이라는 목 기운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뻗어나가고 그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이 어떤 얼굴을 갖고 있냐면 저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거 김춘식 선생님이 개발을 한 겁니다. 원방각을 갖고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리고 목화, 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역삼각형입니다. 그리고 목화, 토는 이제 동그란 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수는 목화, 토, 금이네. 금은 어떤 거냐면 정사각형이에요. 이제 그 그룹 총수나 아니면은 그 군인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기가 발달이 돼 있죠. 지배하고 장악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금기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성공하려면은 금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수는 삼각형입니다. 수는 이제 연구 개발 쪽, 그리고 근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6기로 넘어가면은 그 상화가 있습니다. 이 상화는 그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이 타원형 상화가 발달한 사람이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에너지를 잘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고, 이 목화 토금수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음 시간 자연치유 섭성법 할 때 예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 강의를 워낙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건가요? 마음이 이게 시간이 쫓기네.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 세상이 위기에 처하고 또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날 때는 그 변화를 주도하는 성배의 민족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냐면 독일의 영성가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얘기를 합니다. 한 100년 전에.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현대, 지금도 새로운 그 시대에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현대의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성배의 민족, 메시지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 극동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루돌프 스타이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라 일 거라고 생각해서 온데 다 지졌는데 아니더라.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죠. 루돌프 스타이너가 한 얘기는 그 나라는 침략과 압정을 이겨낸 고난의 민족이다. 그러니까 창조성과 영성을 지닌 민족이다. 세계를 향한 꿈을 지닌 꿈의 나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처한 상황, 내일 당장 오늘 다시 넘었나요?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응? 또 오만 모든 사람들의 메르스 문제도 그렇고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다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다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만들어낸 자기 계산, 자기 권력 의지만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순화시킬 건가? 여기 자연치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죠? 이 보이는 거에만 집착되어서 그 욕심을 부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죠? 나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죠? 더욱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 생각이 자기 창조력이 발현되어서 하늘에 우주에 그 파장과 공명이 되고 증폭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현실화된다고 방금 얘기했죠.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계속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되면 바로 그게 하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닐까요? 그게 바로 하늘이 원하는, 그래야 그 하늘의 역사가 진도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세상이 되게끔 올바른 세상을, 올바른 꿈을 갖게 하는 어떤 그 의식의 공론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사장님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상대 계속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아닌가요? 방법이 뭘까요? 강명씨 어떻게 하면 돼? 그거 하자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힐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내가 돈 버는 것, 그건 돈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마음을 얻으면은 돈은 따라오지 않을까요? 사람 마음을 얻으면요, 그냥 돈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냥 기부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런가요? 여기 엔자임 하우스 여기까지 살아남은 게 잡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사회적 힐링, 배려와 존중이 먼저다. 엔자임이 이제까지 살아남은 게 제가 바꾸고 잘라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14년 이렇게 유지하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직원들, 우리 고객들이 배려와 존중을 해준 거죠. 신뢰와 관용을 베푼 겁니다. 엔자임 하우스 힘든다는 말고 일부러 티켓팅을 이제 오늘 100만 원만 해드릴 걸 1000만 원 끊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가 거짓말 하잖아요. 엄마 다 알아요. 근데 그거 그냥 넘겨주잖아요.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애가 크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 혼자 큰 것 같지만 다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서 걔가 성장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지가 지 혼자만 잘났다고, 엄마 이것밖에 못 해줬다고, 나 왜 낳았냐고 이렇게 키울 거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대답해야 오늘 수업 끝납니다. 공부해야 돼요? 같은 생각을 해야죠. 아닌가요? 여기 있는 지금 한 10명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을, 제 생각하고 비슷하면은 이게 증폭이 되지 않을까요? 하늘이 공명해서 증폭해 주지 않을까요? 옳다면은, 하늘의 뜻과 같다면은, 맞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공부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지 안 될지, 힐링 공동체로서 진짜 공유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눈높이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단일 품목으로 가장 품질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그 품질 차이 큰 사람의 생각들을 이 모양 저 모양 크기 다 다른데 이걸 풀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갖추려면 뭘 해야 되냐, 눈높이에 맞는 접점이 어디냐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제가 엔자임하우스 14년째 하면서 효소 온욕하고 또 마사지 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 해봤지만 그 아무것도 안 해 계속 실험하면서 임상 한 게 그겁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람들 눈높이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 아주 비근한 내가 작년 가을입니까? 이영돈 PD가 그때 채널 A에서 논리도 풀다 내용에 그 음용효소 지금 먹는 그 곡물효소, 미효소는 곡물효소고 야채, 과일 갖고 만든 효소 드시고 있잖아요. 제가 그 제품이 언제 거냐면 풀무원 전신이 갖고 있던 거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8년, 9년 된 거 제품이에요. 먹어보면 압니다. 맛이 다릅니다. 오래된 최근 거랑 그걸 이제 한 달에 20박스에서 40박스씩 매장마다 팔렸어요. 근데 이영돈 PD가 그 효소는 설탕물이다가 떠들어고 난 이후에 하나도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행에 맞춰서 야채를 갈아서 생채즙을 만들고 거기에 효소를 넣어서 가장 맛있게끔, 그러면서 그건 이제 그건 좀 눈에 보이잖아요. 효소를 제가 20ml씩 병에서 넣는 것도 아니고 파우치에 넣어갖고 20ml씩 해갖고 하나 할 때마다 물에 타갖고 지금 보이는 데서 드렸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생각이 그 한 얘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부분만 보고 얘기한 걸 갖고 그냥 일반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효소 오행 생채즙을 갖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만들고, 특히 자연농법으로 만든 농산물을 재배하는 업체들을 이제 이 잡지를 실어주면서 그분들하고 조합의 관계를 만들어서 그게 커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좀 진화된 모델로 가지 않을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걸 하기 위한 필링 딜렉터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싶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질 건데, 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아마 제가 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별도의 강의 준비를 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하시고, 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 계시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절차 탕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오늘 얘기인데, 좀 몇 가지 우리 PPT 파일이 있으면은 몇 가지 더 터치해야 될 영역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어떤 얘기든 괜찮습니다. 없나요? 정 선생님, 응? 예? 여랑 같이? 그 얘기 조금만 할까요? 생태계 모델을 완성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태계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미생물을 포함한 주변 환경을 말하는 건데, 물론 생물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IT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단 이제 자연치유라는 생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태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단지 하나의 요법, 하나의 어떤 제품, 음식, 하나의 프로그램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도 필요하고 인증기관도 필요하고
또 소비자가 필요하고 생산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생태계라고 표현하는 거고 특히 이제 오프라인 쪽만이 아니라 온라인 쪽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연결한 거고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맹점이 사실은 건 제도는 받아들였지만 그 자본주의가 본래 갖고 있는 정신인 청교도 정신은 우리 게 아니니까 빼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 거는 전부 다 자기 거라는 지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 선조들이 본래 갖고 있던 생각들이 뭐냐면은 열왕가치라고 해서 남긴 곡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죠. 그러면은 내가 음식으로 그러니까 식량으로 쓰고 또 일용돈 쓰기 위해서 장에 팔기 전에 미리 남겨놓은 곡식이 있어요. 집에 밥을 먹는데도 식구가 누가 일을 하거나 학업 때문에 안 들어오면은 밥을 풀 때 미리 떠놓는 미리 남긴 밥이 있어요. 그걸 열왕이라고 열왕. 남을 여자에 양자가 곡식 양자인데 열왕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면은 제일 먼저 그 부처님한테 시주하기 위해서 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옆집 총각 장가가니까 또 그 부주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 약하기 위해서 미리 남겨놓은 곡식이 있어요. 미리 남긴 그걸 열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갖고 일용돈하고 또 식량으로 쓰죠. 이 개념이 그 생명을 살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제 김지아 시인이 하는 얘기인데 또 나중에 또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 얘기까지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그리고 요 내용에 이 책 자료에 다 있으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